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지휘부를 여성들이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1월 6일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우리나라의 국정원 등 전 세계 정보기관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합니다. 이들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모두가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이름 없는 전사이며 이름 없는 영웅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CIA 책임자는 작년 5월 새로 임명된 지나 헤스펠 부장입니다. 언론에서는 헤스펠을 부장이 아닌 국장으로 표기합니다. CIA 국장. 그러다 그렇게 되면 CIA 내 산하 조직인 공작국, 분석국 등 각 국 책임자들의 직책과 겹쳐서 혼선이 빚기 때문에 저는 그냥 헤스펠 부장으로 부르겠습니다. 헤스펠 부장은 CIA의 첫 여성 부장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윌리엄 콜비 국장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 탄생한 CIA 출신 부장입니다. 헤스펠에게 부장직을 물려주고 국무장관으로 영전한 마이크 폼페오 전 CIA 부장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해 62세가 되는 헤스펠 부장은 1985년에 CIA 입사해 34년간 근무한 베테랑 정보위원입니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근무한 해외 공작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헤스펠의 CIA 부장 임명을 둘러싸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그녀의 과거 경력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헤스펠이 2002년 태국에 위치한 미국의 비밀 감옥에서 테러 용의자 2명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실시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CIA는 미국 법의 바깥에서 테러범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블랙 사이트로 빌리는 비밀 감옥을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CIA 조직을 보겠습니다. CIA 부장 아래 8개 국이 있습니다. 이들 국 중에서도 특히 해외 공작 활동을 담당하는 공작국, 정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분석국, 그리고 과학기술국 등 3개 국이 핵심입니다. 이들 기관의 책임자는 국장이 아닌 차장으로 불립니다. 헤스펠 CIA 부장은 작년 12월 한 달 전입니다. 엘리자베스 킴버를 신임 공작국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여성입니다. 공작 담당 차장에 새로 임명된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만인 어제 1월 6일에는 신시아 디디 랍을 분석국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분석 담당 차장입니다. 엘리자베스 킴버 공작 담당 차장은 유럽과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유럽 및 유라시아 미션 센터의 책임자로 일하다가 이번에 공작 담당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시아 디디랍은 분석국 넘버 2인 부국장에서 분석국을 책임지는 분석 담당 차장으로 내부 승진했습니다. 이들 2명의 신임 차장들은 던 메이어릭스 과학기술 담당 차장과 함께 여성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공작국, 분석국, 과학기술국 등 CIA에서 가장 중요한 3개 부서를 지휘합니다. 작년 5월 지나 헤스펠 부장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CIA 부장에 임명된 이후부터 CIA 내에 여성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보국 내 여성 요원의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중앙정보국은 1947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의 전신은 OSS, 즉 전략정보국 시절에도 여성의 비율은 제법 높았습니다. 당시 OSS 전체 인원 24,000명 중에서 여성의 숫자는 4,500명.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비서직이나 내근직, 하위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OSS 시절에도 해외에서 탁월한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을 벌인 여성 요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OSS 요원으로서 독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전설적인 스파이 활동으로 명성을 떨쳤던 여성 요원 버지니아 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 홀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냥을 하다가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의족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홀은 이러한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 중인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의 투쟁을 조직하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독일군의 대공포화에 맞아 추락한 연합군 조종사들을 구출해서 비밀 루트로 탈출시키는 등 적진 깊숙한 곳에서 뛰어난 활약을 벌였습니다. 당시 독일 게슈타포는 버지니아 홀을 연합국 스파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현상 수배를 하면서 그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홀은 독일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의족을 끌고 눈 덮인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탈출하고 곧바로 시카고 타임스의 통신원이다 라는 가장 직책을 내세워서 정보활동을 재개할 정도로 강인한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OSS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 CIA에서도 여성 정보 요원들의 활동은 대단합니다. CIA 본부 청사에는 1947년 창설 이래 공작 활동 중에 순직한 요원을 기리는 대리석판이 있습니다. 129개의 금색별로 표시되는 순직자들 중에서 여성의 숫자는 19명입니다. 이처럼 비밀 공작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요원들도 많고 이제는 CIA 고위 간부의 13%를 여성이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성 정보 요원들의 활동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CIA는 오사마 빈 라덴 추적을 위해 알렉 스테이션, ALEC, 알렉 스테이션이라는 전담팀을 창설합니다. 알렉 스테이션에 근무하는 요원들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특정 시기에는 팀원 전부가 여성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렉 스테이션 요원들이 10년간 빈 라덴을 추적하는 활동은 영화 제로 다크 30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봉한 제로 다크 30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제시카 체스테인이 주인공인 CIA 요원 마야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에서 마야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CIA에 들어가 10년간 빈 라덴 추적 업무에 투입됩니다. 영화 제목 제로 다크 30는 원래 자정에서 30분의 지난 시각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2011년 5월 2일 밤 12시 30분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이 빈 라덴의 은신처에 도착한 시각을 의미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 주인공 마야와 마야의 동료 제시카는 실제로 CIA 여성 정보 요원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마야 역은 CIA 여성 분석관이 모델입니다. 이 요원은 빈 라덴 체포작전 당일에도 네이비실의 베이스 캠프를 지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작전이 성공하면서 15,000달러의 보너스와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보너스는 반납했다고 합니다. 마야의 동료 제시카는 극중에서 캠프 체프만 기지를 찾은 알카에다 이중 스파이가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사망합니다. 실제로 이 요원은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요원입니다. 그리고 이 요원은 아프간 캠프 체프만에 파견된 CIA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중첩자였던 요르단 의사 발라위가 터뜨린 폭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발라위는 CIA 요원들에게 빈 라덴의 오른팔이었던 알 자와히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CIA 거점에 무사히 들어온 후에 자신의 몸에 숨긴 폭탄을 터뜨려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CIA 요원을 숨지게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때 백인 남성 클럽으로 인식되던 CIA에서 이제 여성 요원들의 숫자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여성들이 CIA 최고 책임자와 핵심 부서인 비밀공작, 정보분석, 과학기술 부서를 모두 장악할 정도의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CIA에서 근무하는 여성 정보 요원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끈기로 정보의 작은 조각들을 맞추어서 빅픽처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특별한 모성애로 무장, 험지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 CIA는 여성 정보요원들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슬람 무장 조직의 활개를 치는 아프간에서, 이락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작 활동에 나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중의 국가, 국가 속의 국가, 딥스테이트의 일원으로 불리는 어두운 이미지의 CIA가 과연 순수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정보기관은 자국에 닥쳐오는 위협을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한 칼이 되고 방패가 됩니다. 평상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은 오로지 정보기관의 눈과 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